집안 전체에 역겨운 냄새를 봐. 당장 세스코에 전화해. 결혼 10년 차 며느리 지수. 오늘은 9개월 만에 친정엄마를 집에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 단 2시간. 엄마가 해주신 떡볶이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고 엄마가 가져온 음식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온 집안의 천한 냄새가 밴 것 좀 봐. 당장 세스코에 전화해. 그릇도 식탁보도 쿠션도 버리라 하고 심지어 지수가 입고 있던 옷까지 벗으라고 하더군요.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신 친정엄마를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황급히 집을 나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지수는 무언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목격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 지수의 조용했던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닿을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처음 3년은 참을만 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도 은근한 잔소리도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혔어요. 지수야, 그 접시는 거기 두지 마라. 식탁 균형이 안 맞잖아. 옷 좀 신경 써 입어. 우리 집 며느리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체면이 서질 않아. 남들이 우리 집안을 뭘로 보겠니? 친정 가는 건 1년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지 않아? 자꾸 가면 시댁에 소홀해 보여. 1년에 한 번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 보면 몇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전화로만 들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 엄마가 물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들었어요.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수야, 떡볶이 해놨어. 가져다 줄까? 시어머니 오늘 외출하신다며? 지수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엄마. 어머니 오후에 구청 가신대. 떡볶이 너무 좋아. 3시 반쯤 와. 같이 먹자. 문자를 보내고 나서 지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30분 정도 남았어요. 9개월 만에 엄마를 집에서 보는 거였습니다. 지난 추석 때 잠깐 얼굴을 본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같이 하지 못했어요. 이번엔 꼭 편하게 같이 먹어야지. 지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통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가는 편이었어요. 2시간은 엄마랑 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면 엄마와 편하게 떡볶이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찻잔에 물을 받아 티백을 우려내던 그때 시어머니 방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 박화영이 화려한 복장에 새 구두까지 신고 나왔습니다. 진한 와인색 재킷에 목걸이까지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응, 구청장님이랑 미팅 있어. 박화영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습니다. 시상식 관련해서 마지막 점검이야. 늦어도 6시에는 올 거야. 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박화영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시어머니가 타고 가는 차가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엄마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지금 와도 돼. 어머님 방금 나가셨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
얼른 갈게. 지수는 소파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떡볶이를 먹을 생각을 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친정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수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화면 속 익숙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였어요. 지수야, 엄마야. 지수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9개월 만에 보는 엄마였어요.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엄마가 걱정할 테니까요. 오미자는 두 손 가득 비닐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갓 튀긴 튀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떡볶이 국물이 담긴 통이 봉투 속에서 묵직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머, 많이 가져왔네? 응. 떡볶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 딸 생각나서 많이 만들었어. 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오미자의 손가락 사이로 오래된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분식집을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뜨거운 기름에 몇 번이고 된 흔적이었어요. 지수는 그 손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서 들어와, 엄마. 빨리 먹자.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튀김 특유의 진한 냄새가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미자는 슬리퍼를 신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수는 엄마에게서 봉투를 받아 주방으로 향했어요. 엄마, 여기 앉아. 접시 가져올게. 그래, 빨리 먹어야 맛있어. 식으면 맛없어. 오미자는 식탁에 앉아 봉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통을 꺼내고 튀김을 하나씩 접시에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수가 접시를 들고 돌아왔을 때 오미자는 벌써 떡볶이를 덜어내고 있었어요. 새빨간 국물이 그릇에 찰랑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줘. 진짜 오랜만이다.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랑 튀김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 정말? 그래, 많이 먹어. 지수가 막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녀왔어. 시어머니 박화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엄마 오미자도 손에 들고 있던 튀김을 내려놓았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화영이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재킷을 벗지도 않은 채였어요. 박화영의 코가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불쾌한 냄새를 감지한 동물처럼 말이에요. 그녀의 시선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왜 벌써?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청장님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셨어. 차 돌리고 올라왔지. 박화영이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화영은 화면을 확인하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기자님. 네, 인터뷰 내용 확인하셨어요? 박화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수는 그 변화에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저소득층 세입자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드리는 게 저희 사명이죠. 따뜻한 보금자리. 지수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토요일 시상식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박화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오미자를 향해 차갑게 돌아섰어요. 오미자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부인. 떡볶이 좀 해왔어요. 지수가 좋아해서요. 네, 그렇군요.
박화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박화영이 식탁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코를 가볍게 막았어요. 우리 집은 공기까지 품격 관리해요. 냄새가 너무 진하네요. 기름 냄새 말이에요. 박화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고 오미자는 움찔했어요. 사부인 실례했습니다. 저는 외출하신다고 들어서 잠시 들른 건데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먼 길 왔는데 이것만 얼른 먹고 가. 어머님도 같이 와서 드세요.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지수가 엄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지수야. 엄마 가야 해. 가게 문 닫을 시간이야. 오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조금만 있다가. 괜찮아. 나중에 또 보자. 오미자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바빠 보이시네요. 시어머니 박화영이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냥 가시라고 해. 장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돈이잖아. 그 말에 오미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오미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지수가 엄마를 불렀지만 오미자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나중에 전화할게. 떡볶이는 냉장고에 넣어둬.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꿈쩍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지수야. 박화영이 식탁에 떡볶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요즘 시상식 준비로 예민해서 그래. 이번 주 토요일이 올해의 선한 임대인 대상 시상식이잖아. 언론사 사람들도 오고 구청장님도 오시고 집안 분위기가 중요해. 네, 어머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박화영은 거실로 걸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신문 기사가 들어 있었어요. 서민을 돕는 착한 임대인, 청담부동산 투자 박화영 대표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거 봐. 2020년 10월 15일 첫 언론 기부날이야.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알지? 박화영은 액자를 정성스럽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천으로 유리면을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어요. 격이란 건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거야. 냄새로 남는 게 아니라. 지수는 식탁 위에 놓인 떡볶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국물에서 아직도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갓 튀긴 튀김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음식 지금 정리할게요. 당연하지. 빨리 버려. 온 집안에 냄새 배기 전에. 박화영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듯이 말이에요. 지수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떡볶이 그릇을 들어 올리는 순간 코끝에 엄마의 냄새가 스쳤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 떡볶이 국물 냄새, 그리고 엄마의 손때 묻은 음식 냄새까지. 지수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수는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국물을 버리려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떡볶이 그릇 옆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딸 힘내라고 쓰여 있었어요. 지수는 쪽지를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싱크대에 버렸어요. 튀김도 모두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박화영은 여전히 액자를 닦고 있었어요. 햇빛을 받은 유리면이 반짝였습니다. 지수는 식탁 앞에 서서 깨끗이 씻어둔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정화의식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미자가 떠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지수는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빈 그릇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떡볶이를 담았던 통, 튀김을 담았던 접시, 엄마가 가져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지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지수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박화영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재질의 업소용으로 보이는 봉투였어요. 저거 사진 찍어뒀어? 네. 무슨 사진요? 식탁에 있던 음식들. 영수증 처리해야 하니까. 지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증 처리라니. 엄마가 가져온 음식을 왜 영수증 처리한다는 걸까요? 아, 안 찍었어요. 그럼 됐어. 어차피 버릴 거니까. 박화영은 봉투를 펼치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지수도 따라 나갔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려고요? 정리해야지. 박화영은 식탁에 놓인 빈 그릇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집어든다기보다 손가락 2개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어요. 마치 더러운 물건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이것들 다 버려야 해. 네. 그릇이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설거지로 안 돼. 박화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름 냄새는 그릇에 배면 절대 안 빠져. 특히 저런 플라스틱 그릇은 더하지.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식탁에는 엄마가 가져온 떡볶이통과 튀김 접시가 깨끗이 씻겨 놓여 있었어요. 지수가 정성껏 설거지해 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제가 따로 보관할게요. 친정에 갖다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냄새 다 배웠잖니. 박화영은 그릇들을 검은 봉투 안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2개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어요. 마치 더러운 물건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플라스틱 통이, 작은 접시가, 심지어 엄마가 담아왔던 비닐봉투까지 모두 봉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 식탁보도 버리자. 박화영이 식탁보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린넨 식탁보였어요. 겨우 2달 전에 백화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새 거예요. 새 거라도 소용없어. 기름 냄새는 섬유에 한번 배면 끝이야. 식탁보가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식탁 의자 쿠션도 다 빼. 네. 빨리. 냄새 더 배기 전에. 박화영이 직접 의자 쿠션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의 의자에서 쿠션이 하나씩 벗겨져 나왔어요. 모두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쿠션들도 다 가져와. 어머님, 거실은 좀. 거실까지 냄새 다 뱄는데 안 느껴지니? 현관에서 거실까지 다 퍼졌다고. 지수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놓인 쿠션들을 바라보았어요. 회색, 베이지, 연한 핑크색의 쿠션들이었습니다. 지수가 하나하나 고르고 골라서 산 것들이었어요. 빨리 안 가져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수는 쿠션들을 품에 안고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박화영은 쿠션들을 바다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현관 발매트도 가져와. 어머님, 발매트까지요?
당연하지. 너네 친정엄마가 밟고 들어왔잖아. 지수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매트를 들어 올려 손이 떨렸습니다. 발매트를 건네자 박화영은 그것마저 봉투에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었어요. 봉투가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베란다에 내다 놔. 내일 아침에 버릴 거야. 네, 어머니. 지수는 묵묵히 봉투를 들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봉투가 무거웠어요. 물건의 무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벌써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네, 청담동이요. 지수는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하죠? 바닥 전체 특수 세척이요. 기름 냄새 제거 전문으로 부탁드려요. 특수 세척. 지수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박화영은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네, 세스코죠? 오늘 저녁에 방역 가능한가요? 급한 일이라서요. 방역까지.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가져온 떡볶이 때문에 집안 전체를 소독한다는 것이었어요. 오후 5시에 청소업체 오고 저녁 7시에 세스코 온대. 완벽하네. 전화가 끝난 후 박화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지수야. 박화영이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옷 벗어. 네. 지금 입고 있는 옷. 냄새 뱄어. 지수는 자신이 입고 있는 니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색 니트였어요. 아침에 갓 세탁해서 입은 옷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까 막 빨아서.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깨끗한 옷에 냄새가 배면 더 지독해. 천한 냄새는 지워지지 않아. 천한 냄새.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지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빨리 벗고 씻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 길게 깨끗이 해라. 네. 어머님. 지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천한 냄새.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엄마의 떡볶이 냄새가 천한 냄새라니. 30년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튀김을 튀기던 엄마의 손때가 묻은 그 냄새가 말이에요. 지수는 니트를 벗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세제 향만 났습니다. 기름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수는 그 니트를 빨래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어요. 뜨거운 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이 욕실을 가득 채웠어요. 지수는 그 속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물소리에 묻히도록 조용히 울었어요. 샤워를 끝내고 나왔을 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업체가 도착한 거였어요. 2명의 남자가 청소 장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세정기와 각종 약품들이었어요. 어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안 느껴지는데. 전체요. 그냥 다 해주세요. 현관부터 거실, 주방까지. 바닥이랑 벽 전부 해주세요. 박화영이 지시했습니다. 남자들은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세정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지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청소가 끝나고 업체 사람들이 나간 뒤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세스코였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방역 장비를 들고 들어왔어요. 전체 방역이시죠? 네, 구석구석 다 부탁드려요. 남자는 분무기를 들고 집안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연기 같은 것이 집안 곳곳에 뿌려졌어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수는 방문을 닫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지만 방역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밤 8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였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근데 무슨 냄새예요? 집에서 약품 냄새 같은 게 나는데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청소하고 방역했어.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야. 시상식 앞두고 집안 정리 좀 한 거지. 남편이 방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지수를 보았어요. 여보,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응, 오늘 조금 힘들었어. 지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시상식 준비로 예민하셔. 당신이 이해해. 그냥 참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황급히 집을 나가던 뒷모습이, 화상 자국이 있는 그 손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지수는 몸을 돌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 시간에는 엄마도 주무실 것 같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미안했어. 나중에 내가 놀러 갈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마 잠든 것 같았어요.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슬며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화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지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뉴스 보고 자려고. 같이 보자. 앉아라. 박화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수도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함께 뉴스나 보다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었어요. 아나운서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올해의 선한 임대인 대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애쓴 임대인들을 선정하는 이 시상식에서 청담부동산 투자의 박화영 대표가 대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크게 나왔어요.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서민의 삶의 향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임대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화영이 화면 속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민의 삶의 향기. 지수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향기라니. 오늘 낮에는 엄마의 음식을 냄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때, 잘 나왔지?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때 박화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박화영이 일어서서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조상무. 토요일 준비 다 됐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한 그 건, 신림동 건 어떻게 됐어요? 지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요? 에휴, 답답하네. 보일러 끊어버린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사를 안 했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버티는 거죠? 지수의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위층 수도관 단수 작업은요? 했다는 거죠? 잘했네. 물 안 나오면 못 버티죠. 그럼 빨리 나갈 거예요.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도관 단수 작업까지 일부러 물을 끊었다는 이야기 같았어요. 세입자 중 임신한 며느리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임대료 연체하면 나가는 거. 그런 사정까지 다 봐주면 어떡해요?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돈이 없다고요? 조상무,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알아요? 빨리 처리해요. 정말 냄새나는 사람들이랑은 섞이지 말아야 한다니까. 냄새나는 사람들. 그 말이 지수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세입자 구하세요. 보증금 2배로 올려서 내놓으면 돼요. 냄새나는 사람들. 그 말이 지수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네, 확실하게 처리해요. 박화영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어요. 지수는 얼른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지수야, 넌 왜 안 자? 아, 잠이 안 와서요. 내일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자. 네, 어머님.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아까 뉴스에서 서민의 삶의 향기를 지킨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게 왜? 그건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숨겼어요. 그치? 기자가 좋아하더라. 그런 표현. 박화영이 웃었습니다. 지수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향기와 냄새. 같은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두 단어를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서민의 삶의 향기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냄새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황급히 집을 나서던 뒷모습이 화상 자국이 있는 손을 움츠렸던 그 순간이 생생했어요. 냄새나는 사람들. 시어머니는 엄마를 그렇게 본 거였습니다. 30년을 새벽 5시에 일어나 성실하게 살아온 엄마를 말이에요. 손에 화상 자국이 생기도록 일하며 딸을 키워준 엄마를 말입니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세입자 이야기도 떠올랐어요. 한겨울에 보일러를 끊었다는 말. 그것도 냄새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말이에요. 선한 임대인이라고요? 서민의 삶의 향기를 지킨다고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니,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지수는 욕실로 걸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붉어진 눈. 10년을 이 집에서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참아야 할 때 참았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대로는 안 돼.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순종적이던 눈빛이 이제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세면대에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폭로할 거야.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모욕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였어요. 그리고 신림동 세입자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지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결심으로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김재우 선배. 대학교 때 신문사 동아리 선배였습니다. 지금은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3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지수예요. 오랜만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지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3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수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인데? 내일 점심 괜찮아. 어디서 볼까? 지수는 답장을 보냈어요. 홍대 쪽 카페 어때요? 조용한 데로요. 알았어. 내일 난 12시 반에 보자. 주소 보낼게.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에 친구 만나러 나가도 될까요? 식사 중에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 누구? 대학교 동기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다녀와. 저녁 전에는 들어와. 네, 어머님. 점심시간이 되자 지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재우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선배. 지수가 다가가자 재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야. 오랜만이다. 앉아. 네, 선배.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수가 자리에 앉았어요. 재우는 지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선배, 저 좀 이상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한 얘기? 뭔데? 제 시어머니가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재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시어머니? 혹시 청담부동산 투자 박화영 대표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선배가 알아요? 알지. 부동산 업계에선 꽤 유명한 사람이야. 이번에 선한 임대인 대상 받는다며? 네, 그런데요.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신림동의 세입자한테 보일러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나는 사람들이랑 섞이지 말라고. 재우의 눈이 커졌어요. 보일러를 끊었다고? 지금 겨울인데? 네. 그래서 선배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취재하실 수 있나 해서요. 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할게. 그 사람 부동산 업계에선 완전 성역이야. 건드리면 다쳐. 언론사에도 인맥이 엄청나거든. 지수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하지만 재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이 궁금하긴 해. 너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올 수 있으면 내가 취재해 볼게. 정말요? 응. 근데 조심해야 해. 너네 시어머니가 알면 안 되니까. 네, 조심할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고맙습니다. 전 냄새나는 진실이 궁금해요. 지수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재우와 헤어진 후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외부 일정이 있다고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 같았어요.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의 서재가 떠올랐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업무를 보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지수는 복도 끝에 있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잠시 망설였지만 지수는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은 조용했어요. 큰 책상과 책장이 있었고 벽에는 각종 상패와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범 임대인, 나눔 실천 기업, 지역사회 공헌상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어요. 지수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일반적인 사업 서류들로 보였습니다. 책장을 살펴보았어요. 부동산 관련 서적들과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지수는 한 칸씩 살펴보았어요. 아래쪽 칸에서 낡은 파일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지수는 그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파일철을 펼쳤어요. 첫 장부터 서류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신림동 빌라 명도 소송. 첫 번째 서류의 제목이었어요. 지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통화에서 말했던 바로 그 신림동이었어요.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나옥분, 김경희, 이상훈, 박미숙, 10여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보증금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계약자 임대인 권영자. 계약자란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권영자. 시어머니의 이름은 박화영인데 말이에요. 지수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법원 서류였습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이었어요. 모두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2023년 12월 보일러 점검 중단. 2024년 1월 상수도 공사 명목으로 수도 차단. 2024년 1월 명도 완료. 지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보일러를 끄는 거였어요. 한겨울의 말입니다. 거기다 물까지 끊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나옥분 세대 며느리 임신 7개월. 병원비 연체로 보증금 차압 가능성 높음. 지수는 숨이 막혔어요. 임신한 며느리가 있는 집을 한겨울에 보일러와 수도를 끊어 내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계속 넘겼어요. 페이지마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소송, 명도. 그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금 액수와 실제 지급 액수였어요. 차액이 컸습니다. 지수는 서류철을 덮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은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찍는데 10분 정도 걸렸어요. 지수는 서류철을 원래 자리에 다시 꽂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던 그대로 말이에요. 서재를 나와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어요. 사진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재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배, 서류 찾았어요. 사진 보낼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 카톡 말고 이메일로. 지수는 사진들을 재우의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전송이 완료되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재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선배. 지수야, 이거 엄청난데. 정말요? 응. 이중장부, 차명계약, 보조금 부정수급, 깡통전 3명단까지 완벽한 증거야. 재우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선배, 이걸로 영상 만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 재우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 나옥분이라는 분이 보여? 네, 첫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그분, 내가 알아. 작년에 우리 신문사에 제보하려고 연락 왔었거든. 근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취재가 무산됐어.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어. 내가 알아볼게. 그분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지수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선배, 서류에 보니까 그분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던 것 같은데. 응, 맞아. 그 일로 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들었어. 며느리가 유산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야, 조심해. 절대 너네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돼. 네,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수는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일찍 끝났어. 박화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빨개졌는데. 열이라도 있는 거 아냐? 박화영이 손을 뻗어 지수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열은 없네. 그냥 피곤한가 보구나. 네, 조금요. 그럼 방에 가서 쉬어. 저녁은 내가 시켜 먹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오늘은 쉬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 서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옥분. 그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했어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음식이 도착하고 지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많이 시켰네. 우리 둘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선우는 회식이래. 우리끼리 먹자. 지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요. 그럼 일찍 자.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네, 어머님. 지수는 조금 먹는 척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 재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나옥분 할머니 연락처 알게 되면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았어. 내일 알아보고 연락할게. 지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찾는 일이었어요.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옥분이라는 이름이 반짝였어요. 사흘이 지난 후 재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야, 나옥분 할머니 연락처 알아냈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면회는 가능하대. 정말요? 주소 좀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보낼게. 근데 지수야,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조심스럽게 여쭤봐야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주소를 받자마자 지수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또 나가?
요즘 자주 나가네. 박화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요. 저녁 전에는 들어올게요. 그래, 다녀와. 참, 다음 주가 준혁이 결혼식이니까 그것도 준비 좀 해야 해. 시동생 결혼식. 지수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네, 어머님. 지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병원은 경기도에 있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병원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나옥분 할머니 면회 왔는데요. 간호사가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2층 201호실이세요. 오른쪽 복도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가끔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201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2개가 있었어요. 창가 쪽 침대에 한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옥분이었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베개에 흩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기자분이신가요? 옥분이 지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아니요, 저는 기자는 아니고요. 김재우 기자님 아세요? 그분 소개로 왔어요. 아, 그분. 작년에 연락드렸던 분이죠. 옥분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지수는 얼른 다가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네요. 요즘은 몸이 말을 안 들어서요. 옥분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지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할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혹시 청담부동산 투자라고 아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옥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사람들, 알죠? 어떻게 있겠어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청담부동산 대표 박화영의 며느리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군요. 옥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진실이 알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옥분이 이불을 여미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겨울이었어요. 저희는 신림동 빌라에서 10년을 살았죠. 계약자는 권영자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화영 씨의 차명이었어요.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12월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수리를 요청했는데 점검만 하고 가더니 부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도 안 고쳐줬어요. 한겨울에요? 네. 그때 제 며느리가 임신 7개월이었어요. 추위에 떨면서 전기장판으로 버텼죠. 옥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1월에는 수도까지 끊겼어요. 상수도 공사한다고요. 근처 다른 집들은 멀쩡한데 우리 집만 물이 안 나왔어요.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배를 안고 옆집에서 물을 얻어다 썼어요. 병원에도 못 갔어요. 병원비가 밀려서요.
옥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쓰러졌어요.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죠. 할머니,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기는 못 살렸어요.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결국 아들이랑 이혼했어요. 옥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명도소송 통지서가 왔어요. 임대료 연체했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실제 집주인 이름이 달라서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료를 이체했던 거예요. 그럴 수가. 결국 법원 판결로 쫓겨났어요. 보증금도 못 받았고요. 그 충격으로 제가 쓰러져서 여기까지 왔네요. 옥분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근데요, 할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옥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수진이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재혼한다고 들었어요. 재혼이요? 네.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요. 옥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화영 씨 둘째 아드님하고 결혼한다더라고요. 지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네. 시동생이요? 네. 세상 참 좁죠. 제 며느리가 그 집안으로 또 들어가게 생겼으니. 지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서수진이 시동생의 약혼녀라니. 그럼 다음 주 결혼식에 할머니 혹시 증거 같은 게 남아 있나요? 옥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있어요. 정말요? 침대 밑에 상자가 있어요. 꺼내 주실래요? 지수는 침대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과자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지수는 그것을 꺼내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녹음기예요. 그때 관리인이 찾아왔을 때 녹음한 거예요. 옥분이 녹음기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재생 버튼 누르면 들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해하세요. 사모님 뜻입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임신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건 저희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보증금 받고 싶으면 이번 달 안에 방 빼세요. 사모님이 누구예요? 계약자는 권영자 씨잖아요. 그냥 사모님이에요. 더 물어보지 마세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수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모님 뜻이라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녹음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꼭 필요해요. 가져가세요. 세상에 알려주세요. 제발. 옥분이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어요. 꼭 알리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지수는 녹음기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며느리분 서수진 씨 연락처 혹시 아세요? 왜요? 꼭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요. 결혼식 전에요.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서 번호 하나를 찾아 지수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수진이 번호예요. 근데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병원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식. 바로 그날이 모든 것을 끝낼 날이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돌아온 지수는 곧바로 재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녹음기를 보여주자 재우의 눈이 커졌어요. 지수야, 이거 완전 결정적인 증거야.
재우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해. 근데 더 확실하게 만들려면 내부 증언이 필요해. 내부 증언이요? 응. 청담부동산 내부 사람 말이야. 혹시 너네 시어머니 회사에 오래 일한 사람 없어? 지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조상무요. 시어머니 옆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그 사람이면 많이 알겠네. 만나볼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다음 날 지수는 조상무의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시어머니 서재에 있던 명함철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후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조상무님, 저 한지수예요. 사모님 며느리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급히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절 만나려고 하는 거 사모님께도 말씀드리신 건가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시에 신림역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지수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조상무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지수가 자리에 앉자 조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죠? 지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조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신림동 나옥분 할머니 아시죠? 조상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이 녹음해둔 거예요. 상무님 목소리도 들어있고요. 지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조상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모님 뜻입니다. 보증금 받고 싶으면 방 빼세요. 조상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시동생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장 행복한 날을 맞을 거고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도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어떤 짓을 했는지. 조상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있는 집에 보일러를 끊고 물까지 끊었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모님 짓이었어요. 안 하면 제가 잘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내쫓은 거예요?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상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네. 10년 넘게 사모님 밑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모님이 이런 분인 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조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림동만이 아니에요. 강서, 관악구로 여러 곳에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보일러 끊고 수도 끊고 사람들 내쫓고. 지수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깡통 전세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뒤집어 쓰라고. 뭐라고요?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모님 지시를 따른 것뿐인데. 조상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며느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사모님이 깨끗한 분이 아니에요. 사업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조상무가 말을 흐렸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사모님이 이진우 상무라고 아세요? 건설업체 대표요. 모르는데요. 그분이랑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어요.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이었죠.
지수는 숨이 막혔어요. 불륜이요? 네. 양평 별장에서 자주 만났어요. 제가 몇 번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있어요. 사진이요? 사모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건데 제가 우연히 봤어요. 업무 때문에 사모님 휴대폰을 잠깐 빌렸을 때요. 조 상무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때 제 폰으로 찍어뒀어요. 혹시 모를 보험으로요. 화면에는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박화영의 모습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에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 화면을 꽉 쥐었어요. 이 사진들 제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사모님이 알면.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지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켰어요. 상무님, 제가 녹음 좀 해도 될까요? 네. 시어머니가 한 일들을 증언해 주세요. 그래야 상무님도 살 수 있어요. 조 상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피해는 없게 해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수는 녹음을 시작했어요. 조 상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담부동산 투자의 상무 조민석입니다. 박화영 대표 밑에서 12년간 일했습니다. 조 상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박 대표는 권영자, 김순희, 이영숙 등 여러 명의 차명을 사용해서 부동산을 운영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연체하면 일부러 보일러와 수도를 끊어서 내쫓았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특히 신림동 나옥분 씨 댁은 며느리가 임신 중인 걸 알면서도 한겨울에 보일러를 끊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유산을 했고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조 상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런 일들을 박 대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저도 처벌을 받겠지만 그래도 이제야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지옥 같았거든요. 조 상무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어요. 혹시 서류 같은 것도 있나요? 실물 증거 말이에요. 지수가 물었어요. 있어요. 양평 별장 금고에 다 있어요. 별장이요? 네. 박 대표가 이중 장부를 거기 보관하세요. 차명 계약서, 보조금 부정수급 내역, 깡통전 3명단까지. 전부요. 지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금고 비밀번호 아세요? 모르지만 박 대표는 특별한 날짜를 비밀번호로 쓰시더라고요. 특별한 날짜요? 첫 언론 기부날이요. 거실에 액자로 걸어놓으신 그 날짜.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닦던 그 액자가 떠올랐어요. 2020년 10월 15일. 고맙습니다, 상무님.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조 상무가 지수를 불렀습니다. 조심하세요. 박 대표는 생각보다 위험한 분이에요. 네, 조심할게요. 카페를 나선 지수는 곧바로 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옥분에게서 받은 번호였어요.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이준혁 씨의 형수 한지수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나옥분 할머니에 대해서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지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수척한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집안으로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모르세요?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복수하려고요. 제 방식대로요. 복수요? 네. 그 집안에 들어가서 천천히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요. 지수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지수와 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것 같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날 함께 해주세요. 무슨 뜻이죠?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날 당신의 이야기도 함께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재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만나요.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지수의 손에는 이제 3개의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나옥분의 녹음, 조상무의 증언, 그리고 불륜 사진. 드디어 시작될 때가 온 거예요. 주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아침 식사 중에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결혼식 준비로 많이 피곤하시죠? 응, 정신이 하나도 없어. 박화영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스트레스 좀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주말에 별장 가시는 거 어때요? 별장? 네, 공기도 좋고 조용하잖아요. 하루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화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 준혁이도 데리고 갈까? 저희도 같이 가요. 가족끼리 오랜만에 시간 보내요. 그래, 좋아. 지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2시, 4사람은 차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지수와 시동생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별장은 조용한 산속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하얀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나무들이 가득했어요. 역시 공기가 좋네요. 박화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그래, 고맙다. 박화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어요. 지수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척하며 거실을 살폈습니다.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신문 기사들과 감사패들이었죠. 지수야, 차 다 됐어? 네, 곧 갈게요. 지수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화영에게 찻잔을 건넸어요.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응.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밤이 되었어요. 박화영은 일찍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했던 것 같았어요. 형수님, 저도 자야겠어요.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시동생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도 자야겠어. 당신도 일찍 자. 남편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별장에는 방이 4개 있었습니다. 지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지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니며 금고를 찾기 시작했어요. 책장 뒤, 그림 뒤, 선반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수는 벽에 걸린 액자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액자, 두 번째 액자, 세 번째 액자. 그때였습니다. 4번째 액자를 들어 올리자
벽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회색 철문이었고 숫자 버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조상무가 말했던 날짜였어요. 지수는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서류 뭉치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2개가 있었어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이중장부, 실제 보증금 및 임대료 내역. 아래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달랐어요. 차액이 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차명 계약자 명단. 권영자, 김순희, 이영숙, 박미란. 10명이 넘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모두 가짜 이름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내역,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금,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내역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서류였습니다. 깡통 전세 명단. 겨울 프로젝트. 지수는 그 제목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겨울에 사람들을 내쫓은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아래에는 주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림동,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수십 개의 주소였어요. 각 주소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일러 차단 완료, 수도 차단 완료, 명도 완료. 지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한 일들이었어요. 수십 가구를 이렇게 내쫓은 거였습니다. 지수는 USB 하나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열렸어요. 계약서 스캔본,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캡처. 모든 증거가 디지털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박화영의 모습,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남자와 진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 그리고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까지. 조상무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것은 석 달 전이었어요. 지수는 모든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은 흔들렸지만 다시 찍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찍는데 20분 정도 걸렸어요. 지수는 USB 2개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았어요. 액자를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지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 찾았어. 모든 증거를. 지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는 USB 2개가 있었습니다. 재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모든 증거 확보했어요. 내일 바로 만나요. 답장은 곧 왔습니다. 잘했어. 조심히 집에 들어가. 지수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곧 다 끝날 거야.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별장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박화영이 말했습니다. 잘 쉬었어. 덕분에 컨디션이 좋아졌네. 이제 결혼식만 남았다. 다행이에요, 어머님.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수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열쇠였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예요. 폭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별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지수는 재우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재우가 일하는 신문사 근처 작은 편집실이었어요. 여기서 작업하면 안전해.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 재우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편집실은 작았지만 컴퓨터와 편집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지수는 가방에서 USB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이게 전부예요. 금고에 있던 서류들이에요. 재우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재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수야, 이거 엄청난데. 정말요? 응. 이중장부, 차명계약, 보조금 부정수급, 깡통전 3명단까지 완벽한 증거야. 재우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두 번째 USB를 열자 불륜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결정타네. 재우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배, 이걸로 지난번 드린 자료랑 함께 영상 만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 재우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재우는 계속 작업했어요. 서류 사진들을 편집하고 9분의 녹음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조상무의 증언도 넣었어요. 지수야, 이거 봐. 재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시동생과 서수진의 행복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축하 문구가 떠올랐어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면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음악이 멈췄어요. 그리고 박화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TV 인터뷰 장면이었어요. 저는 서민의 삶의 향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박화영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서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중장부, 차명계약서, 깡통전 3명단, 그리고 9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를 끊었어요.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도요. 다시 화면이 바뀌었어요. 조상무의 증언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보일러를 끊고 수도를 끊고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마지막으로 녹음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모님 뜻입니다. 보증금 받고 싶으면 방 빼세요. 그리고 클라이막스. 불륜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침대. 날짜와 함께 말이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저 영상 속에 담겨 있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선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어떻게 공개할지 생각해야 해. 결혼식에서 틀면 어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네. 축하 영상이라고 하면서요. 담당자한테 USB를 주면 그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 꽂을 거예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네. 그럼 USB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재우는 USB에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2개의 USB가 준비됐어요. 하나는 내가 보관할게. 혹시 모르니까. 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배,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뭔데? 결혼식에 우리 엄마를 초대하고 싶어요. 재우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네 엄마를? 네. 엄마가 직접 봐야 해요.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걸. 그게 진짜 복수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그냥 결혼식에 같이 가자고 할 거예요. 시동생 결혼식이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제가 엄마를 뒤쪽 자리에 앉히면 돼요. 어머님은 앞쪽 혼주석에 계실 테니까 못 보실 거예요. 재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때 편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야, 여기서 뭐해? 남편이 편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엄마가 걱정하셔서 전화하셨어. 어디 갔냐고. 우리 혹시 몰라서 위험에 처했을 때 대비해서 서로 위치 추적 어플 설치해 봤었잖아. 위치 추적해 봤더니 여기길래 와봤어. 남편이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박화영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앉아요. 얘기할 게 있어요. 지수야,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나쁜 일을 했어요. 지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봐요. 지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영상이 진행될수록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중 장부가 나오고 9분의 증언이 나오고 조상무의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불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다고? 설마.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손으로 쓴 장부예요. 지수는 휴대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박화영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장부였어요. 엄마가 정말 이걸 손으로 다 쓴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별장 금고에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지수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외면한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고통 위에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이 영상 언제 공개할 거야? 이번 주 토요일이요. 준혁이 결혼식에서요. 동생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거야? 준혁이가 결혼하는 신부가 누군지 알아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서수진이잖아. 그 사람이 나옥분 할머니의 며느리예요. 어머님 때문에 유산하고 이혼한 사람이에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수진 씨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나도 같이 책임질게. 지수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남편도 지수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재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 영상 공개되면 세상이 바뀔 거야. 알아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요. 나옥분 할머니를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요. 재우는 USB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해. 토요일까지 절대 들키면 안 돼. 네.
지수는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편집실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토요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곧 진실의 날이 밝을 거예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일찍 일어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지수야. 지수야. 무슨 일이야? 오늘 결혼식 날 아니니? 응. 그래서 전화했어. 엄마, 오늘 나랑 같이 갈래? 뭐? 내가? 응. 준혁이 결혼식인데 엄마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엄마가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겠니? 시어머님이 싫어하실 텐데. 괜찮아, 엄마. 어머님은 앞쪽에 계실 거고 엄마는 뒤에 앉으면 돼. 못 보실 거야. 그래도 엄마 제발 오늘 꼭 함께 가고 싶어. 지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미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가게 쉬고 엄마가 갈게. 고마워, 엄마. 10시 반까지 예식장 앞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지수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했습니다. 박화영은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손에는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어때? 잘 어울리지? 박화영이 거울 앞에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손은 가방 안에서 USB를 만지고 있었어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우리 준혁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박화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예식장으로 출발했어요. 예식장은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큰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고급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먼저 안으로 들어갈게요. 준비할 게 있어서요. 그래, 다녀와. 지수는 서둘러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식장 로비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오미자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지수야. 지수는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날이야. 엄마가 꼭 봐야 해. 무슨 소리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일단 자리부터 안내해 줄게. 지수는 엄마를 예식장 맨 뒤쪽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볼 수 없는 위치였어요. 여기 앉아 있어, 엄마. 절대 자리 뜨면 안 돼. 알았어. 지수는 USB를 꺼내 들고 영상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담당 직원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저 신랑 형수예요. 축하 영상 준비했는데 이걸로 상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미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최신 버전이에요.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수정한 거거든요. 이걸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백업이 필요하시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네, 지금 확인해 볼게요. 직원은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 재생했어요. 처음 부분만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되네요. 이걸로 상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영상실을 나와 예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객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었어요.
오후 1시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예식장은 만석이었어요. 양가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로 가득했습니다. 앞쪽 혼주석에는 박화영과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박화영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남편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동생과 서수진이 입장했어요. 서수진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줄에 말씀이 있었고 서약이 있었고 반지 교환이 있었어요. 모든 순서가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의 형수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식장의 조명이 꺼졌어요. 큰 스크린만이 하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시동생과 서수진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행복한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하객들이 미소 지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화영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사고인가? 하객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화면에 박화영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어요. TV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서민의 삶의 향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박화영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화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다급한 눈빛으로 영상실 쪽을 쳐다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들이 나타났어요. 이중장부 차명 계약 보조금 부정수급. 빼곡한 숫자와 이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뭐야? 하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나옥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를 끊었어요. 제 며느리가 임신 7개월이었는데도요. 결국 아기를 잃었어요.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박화영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시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조 상무의 증언이 나왔어요. 박 대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보일러를 끊고 수도를 끊고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그리고 녹음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모님 뜻입니다. 보증금 받고 싶으면 방 빼세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불륜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박화영.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모습. 침대 위의 사진. 날짜와 장소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예식장이 폭발했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사기꾼이잖아. 불륜까지.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식장 뒤쪽에서 오미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화영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오미자는 박화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천한 냄새라고 하셨죠, 사부인.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딸 집에 떡볶이 가져갔다고. 소독업체 부르셨죠? 제 손이 더럽다고 하셨죠? 오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러운 건 누구였습니까? 사부인 당신이었습니다.
박화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서수진이 부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화영을 향해 힘껏 던졌어요. 부케가 박화영의 얼굴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아이가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서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비극적이었어요. 당신은 제 시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어요. 예비 신부 측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수진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사기꾼이자 불륜녀를 시어머니로 맞을 수는 없소. 이 결혼 당장 없던 걸로 합니다. 파혼 선언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어머니 잘못이니 나는. 서수진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당신도 알면서 모른 척 했잖아요. 서수진은 돌아서서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었어요. 그때 혼주석 근처에 앉아있던 하객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박화영에게 아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저 여자 원래 이상했어요. 나도 당할 뻔했어요. 다른 하객도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저한테도 이상한 제안했었어요.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박화영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평소 그녀에게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이었어요. 박화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내가 다 도와줬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사회자가 놓고 간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수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저는 이 사람에게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제 엄마를 천한 냄새라고 모욕했습니다. 지수는 객석의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미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천한 냄새가 무엇인지를, 진짜 소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수는 박화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바로 소독입니다. 당신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를 깨끗하게 소독해서 세상에 공개하는 것. 이게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박화영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당신이 감히 우리 집안에,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도 이제 끝이야. 이혼이야. 시아버지가 화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재산 다 회수할 거야. 당장 집에서 나가. 박화영은 뺨을 맞고 무릎을 꿇은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여보, 당신마저. 당신이 한 짓을 보고도 어떻게 같이 살아. 평생 속아 살았어. 시아버지가 고함을 쳤습니다. 박화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한복이 바닥에 구겨졌어요. 진주 목걸이가 끊어져 알갱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박화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예식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박화영 씨 계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사기와 횡령,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경찰이 박화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가 신고를? 박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화영은 마지막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가 날. 네, 제가 했어요. 어머님. 지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냄새로 시작된 모욕, 냄새로 끝내는 복수예요. 경찰이 박화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화영은 경찰에게 이끌려 예식장을 빠져나갔어요. 한때 화려했던 혼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떠났고 꽃장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지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엄마에게 걸어갔습니다. 오미자가 두 팔을 벌렸어요. 지수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그래, 고생했어. 내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향기로운 위선은 무너졌고 냄새나는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폭풍처럼 지나갔어요. 언론에서는 매일 박화영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중장부, 차명계약, 보조금 부정수급, 깡통전세 사기.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청담부동산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박화영은 구속됐습니다. 지수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일주일 후 지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보고 멈춰 섰어요. 지수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까지? 이혼해요.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정말.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지수야, 당신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이제라도 늦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 냄새로 채우세요. 지수는 이혼 서류를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래. 면목 없다, 지수야.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이었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남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집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잔의 분식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후 6시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오미자는 홀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엄마. 지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미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딸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지수야? 엄마, 나왔어. 지수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오미자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지수가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뒤에서 꽉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 그동안 말 못해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괜찮아. 오미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화상 자국이 있는 그 손이었습니다.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응. 지수는 엄마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엄마. 그래, 다 끝났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감 후에 조용한 분식집에서 모녀는 오랜만에 서로를 느꼈어요. 배고프지? 떡볶이 먹자. 오미자가 지수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먹고 싶어. 오미자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떡을 꺼내고 어묵을 꺼내고 국물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봐왔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기름에 튀김을 튀기는 소리가 지글지글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오미자가 떡볶이와 튀김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자, 먹어. 지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었어요. 맵고 달콤했습니다. 엄마의 맛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울어? 맹이기? 아니, 맛있어서. 지수는 웃으며 울었어요. 바보 같으니라고. 오미자도 웃었습니다. 지수는 10년 만에 엄마의 떡볶이를 제대로 먹었습니다. 한 점 한 점 천천히 씹으며 먹었어요. 튀김도 먹었습니다. 바삭바삭했어요. 고소했습니다. 엄마, 왜? 나 여기서 일 좀 도와줄까? 지수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응. 나도 떡볶이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 오미자는 잠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고마워, 엄마.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수는 그릇을 씻고 오미자는 닦았어요. 지수야. 응? 이제 어쩔 거니? 앞으로?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볼래. 그래, 그게 맞아.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오미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간판 좀 바꿔볼까? 간판? 응.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틀 후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미잔의 분식. 사람 냄새 나는 집. 지수는 간판 앞에 서서 그것을 올려다보았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간판이었습니다. 어때? 오미자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지수가 웃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떡볶이 국물 냄새가 났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수는 자유롭게 숨을 쉬었어요. 냄새로 시작된 복수였습니다. 냄새로 끝난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냄새로 시작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미자가 떡을 씻고 있었어요. 엄마, 나도 도와줄게. 그래, 이리 와. 모녀는 나란히 서서 떡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지수는 웃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지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하지만 진실한 하루가 말이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화영은 재판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모든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됐습니다. 조상무는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증언했어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나옥부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건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지수는 가끔 할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서수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미잔의 분식에서 일합니다. 떡볶이를 만들고 튀김을 튀깁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재우가 들립니다. 떡볶이 한 그릇 먹으며 지수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응, 행복해. 지수가 웃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말합니다. 여기 냄새 참 좋네요.
사람 냄새가 나요. 지수는 그 말에 미소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 집 냄새예요. 고소한 기름 냄새 속에서 지수는 오늘도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진짜 삶의 냄새를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